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맹 탈출 주식 전도사 거북이투자 정남출 TV입니다. 구독자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벽에 두 분이 구독해 주셔서 816명의 귀한 구독자를 모시고 2024년 7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경 1514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시황은 코스피 2795.46 하락 1.02, 코스닥은 828.72 상승 0.76. 개인은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 무차별 차익 실현에 또 휘청, 미국 정치 지형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위험 선호 심리를 억누르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 증시는 다우 하락 0.93, 나스닥 하락 0.81, S&P 500 하락 0.71,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11 급락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도 엔비디아 하락 2.61, 테슬라 하락 4.02, 애플 상승 0.06, 마이크로소프트 하락 0.74, 아마존 하락 0.34, 메타 상승 0.20, 구글 하락 0.02, AMD는 하락 2.69, 브로드컴도 하락 1.97, 넷플릭스도 1.51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식은 실적입니다. 지금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트럼프 한마디에 반도체주가 급락을 하고 있지만은 트럼프가 인공지능 AI 반도체 이 열풍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꼭 투자 3대 원칙. 첫째, 5년 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5년 정도는 안 쓸 여유 자금, 그리고 우량 주식의 분산 투자, 그리하여 장기 보유하는 것만이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과 또 노후 준비 부자 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은행 이자 3% 전후 그것 가지고 복리도 아닌 단위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100세 장수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왜 5천만을 금융문맹 탈출 그리고 주식 전도사 거북이 투자라 그랬겠습니까? 저도 토끼처럼 빨리빨리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차와 과정을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뚜벅뚜벅 그렇게 사람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부자 억지를 갈 수 있습니다. 부자는 간단합니다. 근검 전략 저축 또 안전하게 투자해 가는 길뿐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미국 증시 대표 지수 향후 전망은 참고적으로 조선일보에서 어제 금요일 날은 조선일보가 좋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많이 참 집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순환매입니다. 그동안에 기술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 금리가 좀 내린다 그러니까 제조업, 일단 소비재 등등
또 금융, 그 다음에 뭐 석유나 이런 IT, 인공지능이 또 테크, 빅테크가 아닌 그런 종목에도 좀 한번 순환하는 것이지, 즉 기술주가 그전처럼 급등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일반 소비재, 뭐 제약, 바이오, 금융, 또 그 석유 같은 화학 이런 게 좀 더 조금 더 그전보다는 소외되지 않고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지 나스닥에 확 내리고 그냥 일반 소비자는 확 오르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단은 앞으로 2100년까지 앞으로 70년 이상을, 앞으로 70년 아니라 영원히 오직이 최첨단 기술주가 세상의 산업혁신 변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드리는 매그니피센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등이 세계 산업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로는 미국이 세계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인재와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유럽은 쇠퇴하고 중국도 일어서고 있지만은 미국이, 중국이 세계를 패권을 노리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굴기를 가만두지 않고, 이번에도 바이든이 네덜란드 SLM 노광 장비와 일본 또 뭐 인공지능 그 관련된 회사를 제재를 하겠다. 거기에 많이 또 영향을 받았고, 바이든이 트럼프가 왜 반도체를 대만에다 주느냐, 미국으로 끌어와. 미국에서 그러면은 대만은 방위비를 많이 물어내. 그렇지 않으면 대만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뉘앙스로 인해서 한번 휘청한 것이지, 돈 잘 버는 엔비디아나 TSMC나 이런 회사들이 그냥 흔들리지 않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오직이 참고적으로 미 증시 대표 지수 향후 전망은 다우 지수와 나스닥 기술주와의 그 한번 비교를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 종목 큰 차이, 다우, 나스닥 다른 길 가는가? 다우는 30개 우량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통 산업 중심, 트렌드에 뒤처져. 나스닥은 3천여 주식, 가중 평균, 엔비디아 등 테크 성장주 중심. 반도체 부정적 이슈 나오면 출러. 다우지수는 30개 우량 기업으로 구성돼 전통 산업 중심, 트렌드에 뒤처져 있다는데요. 다우는 단순 평균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1% 올랐으면 1%, 뭐 쉐보른도 1%면 1% 이렇게 그냥 단순화하는 거고요. 나스닥은 가중 평균은 시가총이 많은 그 액수 시총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에는 빅테크가 영향이 큽니다. 빅테크 7종목 시총이 뭐 30%가 얼마가 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큰 그래프만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 총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간, 열흘간 다우 평균과 나스닥 지수 등락률을 보면은요, 7월 8일 나스닥은 상승 0.28, 다우는 하락 0.08 했습니다. 다음 날 9일도 기술주는 0.1
일정도 상승을 했으면 어제보다는 더 하락했고요. 다우는 한 0.9 정도로 더 하락을 0.09초로 하락했고요. 10일은 다우, 나스닥 다 한 1.1%대로 상승했고요. 11일은 다우는 0.01% 정도에서 하락이 아주 적었는데 기술주인 나스닥은 하락 2% 정도나 급락을 했습니다. 다음 12일 날은 똑같이 한 0.5% 정도 다우 나스닥이 상승을 했고 15일 날은 똑같이 다우는 0.5% 상승하고 나스닥은 0.4 정도로 조금 소폭 상승했습니다. 10일 날은 다우는 1.8 정도로 급등을 했고요. 나스닥은 0.2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일 지난 목요일 날은 다우 평균은 0.59%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하락 2.77로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우는 소폭 상승 하락을 유지하고 나스닥은 많이 하락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꼭 반은 아니라도 나스닥은 조금 상승폭이 그전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다우는 조금 더 그전보다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저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 다우 평균과 나스닥 지수 연간 등락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간이니까 이제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죠. 2020년에 다우는 약 연 7%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45%나 급등했습니다. 다음에 21년에는 다우는 20% 정도 상승했는데 나스닥은 28% 상승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많이 미국에서 풀어가지고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 2019년도 그때 폭락한 후에 급등했었고요. 2021년은 2020년보다 조금 덜 한 반 정도로 상승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난 금리를 대폭 상승을 해보니까 2022년에서 2023년까지 계속 금리를 상승을 시켰지 않습니까? 고금리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에는 다우는 하락 8%, 나스닥은 하락 32.97%로 폭락했습니다. 대신 작년에 폭락을 겪고 나서 23년도에는 다우는 13% 상승하고 나스닥은 무려 53.81만큼 폭등을 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는 111%나 상승했거든요.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난 17일까지 다우는 9.31 상승하고 나스닥은 19.8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매그니피센트가 거의 포함된 미국의 탑 1등부터 10등 시가총액은요 45%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다우지수에 속한 전통 산업의
투자를 하지 않고 성장 기술주에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탑10 1등부터 10등, 한국의 1등부터 10등에 저는 투자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요즘은 이제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이 속한 상장 지수 펀드 ETF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요약 그래프 설명드리고 전체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 꼭 자세히 들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7일 미국 뉴욕 주식시장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다우 평균과 0.59% 상승한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2.8% 급락했다. 두 지수 모두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차이 때문에 엇갈린 길을 간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준 사례다. 그러나 이게 열흘 정도 가지고 이건 알 수 없고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우 평균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우량 대형주 30곳을 묶은 주가 지수다. 128년 역사를 가졌지만 소비재, 에너지, 금융 등 전통 산업 중심에서 트렌드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테크주, 즉 기술주,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약 3,000개 기업 주가로 구성된다. 그런 만큼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하지만 변동성이 크고 각종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다우와 나스닥의 엇갈린 행보. 지난 17일에는 다우 평균과 나스닥 지수 엇갈린 행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다우 평균은 0.59%는 41,198.08로 마감해 사상 처음 41,000선을 돌파했다. 5월 16일 40,000선 돌파 이후 단 2달여 만이다. 구성 종목 가운데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가 16일 실적 발표 이후 이틀 연속 4% 넘는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나스닥 지수는 2.8% 급락했다. 나스닥 지수가 2%대 하락률을 보이는 것은 4월 30일 이후 3개월 반 만이다. 또 지난 2022년 12월 15일 하락 3.23%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낙폭이었다. 고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하며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크게 가라앉은 게 결정적 이유였다. 엔비디아, TSMC 등 AI 인공지능 반도체 종목들이 대거 포함된 나스닥 지수가 전통 우량주를 담은 다우 평균보다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두 지수가 엇갈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지수 구성 종목이 크게 다른 특성 때문이다. 다우 평균은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된 30개 우량 기업 주식 종목들로 구성된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존슨앤드존슨, 쉐브론, 제이프모건 같이 소비재, 헬스케어, 에너지, 금융기업 등이 주로 포진해 있다. 반도체 종목으로는 인텔만 포함되어 있다. 인텔 비율도 구성 종목 중 0.5%가량으로 적다. 다우지수는 미 증시 상장 종목이 5,000개나 넘는데 30종목으로 시장 움직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느냐는 부정적 평가가 따라 붙지만 오히려 반도체 종목이 적은 것이 이날은 더 큰 하방 압력을 막은 것이다. 반면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IT 정보기술, 통신, 바이오 3천여 개 주식
가격을 가중 평균한 지수인 나스닥 지수의 타격은 크다. 나스닥 지수에는 엔비디아, TSMC, 슈퍼사이, 마이크로 컴퓨터 등 올 들어 대서상을 잇고 있는 AI 반도체 종목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올해 다우 평균과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 추이를 봐도 둘 엇갈 행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올 들어 17일까지 다우 평균은 9.31% 올랐지만 나스닥 지수는 배가 넘는 19.89% 올랐다. 나스닥 지수에서는 소위 M7을 불리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등 주요 테크 주들로 주가 상승이 고스란히 반영되지만 다우 평균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맥은 7일 중 일부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 들어 138% 오른 엔비디아가 다우 평균에는 없고 나스닥 지수에만 들어있는 게 차이를 불렀다. 한편 일각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면서 테크주를 매도한 자금이 다른 우량주들로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이클 그린 미 심플 리 파이 에셋 매니먼트 수석 전략가는 18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지금의 매도는 반도체 칩 영역의 입력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형주로 확장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주식시장에서 그간 방치됐던 많은 분야에서 차별적으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나스닥 지수와 달리 금융, 소비재, 에너지 등 전통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평균이 주목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승현 조선일보 경제부 기자의 보도문을 공유했습니다. 한국금융문명 탈출학교 설립하고 노고를 제작하여 특허청의 상표 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줄 TV입니다. 금융문명 탈출하면 할 수 있는 거 첫째,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습니다. 셋째, 폭락은 짧고 상승은 깁니다. 넷째,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입니다. 설립 취지인 삼포, 연애, 결혼, 출산, 보호 시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줍시다. 둘째, 100세 장수 은퇴 후 40년 연금저축펀드 가입하여 노후 준비합시다. 셋째,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리마법을 가르쳐줍시다. 넷째, 투기는 물리치고 단타, 투자하는 장기 보유합시다. 다섯째, 첫돌 100만 원만 주녀펀드 가입하면 연 10% 복리 적용 시 60세 은퇴 시 5억 부자 된다. 여섯째,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손들에게 가난의 대문을 묶는 가문을 바꾸어 줍시다. 일곱째, 대한민국 5천만의 금융문명 탈출하여 2030년까지 국민소득 10만 불 달성합시다. 투자 원칙 1.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즉 돈이 돈을 벌게 하라. 주식 투자 금융입니다. 2.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저금하지 말고 한두 두 주 꾸준히 투자 적립하면 부자 된다. 원칙 3. 지혜로운 경험자의 조언을 받아 투자하여 원금을 잃지 마라. 원칙 4. 첫 월급도 수입의 10%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세제 혜택 연 15%를 누리며 은퇴 시 백만장자되라. 원칙 5. 본업에 충실하며 여유자금 있으면 한국, 미국 시가총액 1회 10일까지 초우량 대장주 20종목의 분산 투자에 통합하라. 원칙 6. 매년째 12 탈락 기업을 퇴출하면 시대 변화에 이길 수 있다. 원칙 7. 1원칙부터 6원칙까지 지키고 장기 보유하라. 한국, 미국 시가총액 1에서 10위까지 20종목 투자 이유. 첫째, 누구나 잘하는 우량기업이다. 둘째, 돈을 잘 번다. 그리고 대부분 배당을 준다. 셋째,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근무한다. 넷째, 브랜드 파워가 강한 독과점 기업이다.
5째, 비원의 핵심 기업으로 외국인들의 절반을 보유한 우량 기업이다. 한국, 미국 시가총 1회 12, 20종목 상반기 수익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솔루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 릭스, 기아, 셀트리온, 포스홀딩스, KB금융, 네이버 단순 평균 10%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벅스유세이, 일란, 릴리, TSMC, 테슬라 평균 45.23% 상승. 한국, 미국 평균 27.6% 상승. 인류 최고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핵폭탄이 아니라 복리이며, 복리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며 인류 8대 불가사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리드는 버먼트주 시골 주유소에서 25년간 자동차 수리공으로 근무했고, 은퇴 후 JC 페니 백화점에서 17년간 바닥을 쓸었다. 38세에 방 2개 집을 구입해 죽을 때까지 살았고, 2014년 92세에 별세했다. 별세 전 국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 고향 병원과 도서관에 거금 800만 달러, 하나 1000억, 100억 넘는 돈을 기부했다. 이분에게 모두가 부자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자동차 수리공하는 평범한 죽고만한 월급을 받는 분이, 또 청소부를 하신 청소부 할아버지가 800만 불, 100억 이상, 2014년이니까 지금은 한 300억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의 명답을 들어보십시오.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지능과 노력에 크게 상관없다. 경기순환, 주식 투자 전략, 차트 분석 필요 없다. 부자의 비밀은 우량 주식을 매수해서 닥치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다. 제가 최근까지도, 작년까지도 워린 버핏을 가장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그런 투자법이었는데, 제가 이 로널드 리드라는 할아버지의 내용을 돈의 심리학 책에서, 하우즈를 쓴 책에서 이걸 기사를 크게 보고요, 아주 감동과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세상에 고등학교 겨우 나와서 시골 버몬트주 어느 주유소 한 규팅이에서 자동차 수리공 25년 동안에 얼마나 큰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은퇴 후에는 고향 백화점 바닥을 쓴 청소부 할아버지가 800만 불 이상, 우리 하나로 지금 하면 한 100억 이상인데 20년, 10년 전이니까 약 한 300억 정도 될 겁니다. 계산해보면. 그 큰 돈을 기부를 했는데, 저는 아직 100만 불도 안 됩니다. 100만 불은 한 13억 돼야 되겠죠?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량 주식을 매수해서 닥치고 오랫동안 기다린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까지 95년 때 박연준 미래에셋 회장 압구정 지점에 그때 맡겨놓은 삼성전자 1300주, 다음에 현대중공업 600주, 산업개발, 또 엘리베이터 주식 등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100억 부자는 됐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돈을 주식 투자하면서 샀다 팔았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잃었는데, 제가 이제야 로널드 리드 할아버지의 그 투자법을 알고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 손자들, 내 주위 모든 분들에게 5년 이내에 쓰지 않을 돈, 그러한 여유자원 돈으로 거북이처럼
10년, 20년, 30년, 40년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우량 주식에 그저 닥치고 묻어두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더운 날씨고요. 와이프가 오수를 즐거웠길래 방송을 시작했더니 밖에서 깨가지고 전화를 받고 좀 소란한 목소리가 들렸는데 죄송합니다. 양해하시고 좀 짧게 마치겠습니다. 더운 주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